들으면서 아,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이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대리인단의 대표로 활동하셨던 윤곽근 변호사님께서도 이대로 그냥 광장에서 윤어게인만 외치고 이렇게 그냥 흩어지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소중히 키워주고 싶다. 이 나라의 미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글쎄요, 단순한 해프닝이라고 하기엔 정치권에 미친 파장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신당 창당 발표를 사실 오늘 예고했다가 번복하는 일, 이게 꽤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를 통해서 뒤늦게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최수영 평론가. 애초에 이 신당 창당에 뭐 윤곽근 변호사 등등 윤 전 대통령 측근은 대통령과 신당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었는데 오늘 SBS 보도에 따르면 그 2주 전 파면 당일에 탄핵 반대하면서 거리에서 뭉친 청년 지지층에 구심점이 필요하다. 신당 창당을 제안했고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허락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사실 이 중차대한 사안, 신당 창당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과연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몰랐을까? 저는 그 모르지 않았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 맞다고 봅니다. 예. 최소한 뭐 나서라고 지시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제가 보기엔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던 사안이면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정치권 격언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보수가 분열로 망하고 진보가 부패로 망한다는 지금 이런 경구가 바뀐다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선거는 윤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일종의 정치적 보궐선거입니다. 대선 보궐선거인 상황에서 그러면 윤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이 상황에서 그분이 다시 당을 만들어서 나온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그럼 국민이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여권, 구여권 전체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이렇다면 이거는 대단히 합리적이지도 대단히 이건 전략적이지도 않은 방법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짧은 해프닝으로 짧은 시간 내에 끝났지만 이게 올 수 있는 여진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권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지향해야 할 정체성과 비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논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빠른 처리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구여권이 진화를 하고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두고두고 불씨가 살아날 겁니다. 뭐 쉽게 설명하면 아예 어제 이런 상황이었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단체 대왕을 판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5명 변호사가 내일 오후에 기자회견하니까 이런 단체 대왕을 만들겠고 공지하겠다 하면서 4시간 만에 또 부랴부랴 보류를 했는데 서재한 대변인. 근데 어쨌든 대통령 관련이 없다고 했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일단 신당을 어느 정도 그 취지에 공감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공감도 했고 본인이 아버지 역할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사실 5년의 임기를 제대로 성공적으로 마친 대통령이라도 저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2년 6개월 이렇게 임기 도중에 어떤 계엄을 일으켜서 파면당한 전 대통령의 신분의 입장에서 지금 본인에 인해서 세금이 5천억이 더 이상 비용적인 거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이 시기에 저런 언급과 저런 것의 뒤에 배우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리고 청년들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인위적으로 연출된 청년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청년들은 탄핵에 정확하게 반대하는 의견들이 다수인 것이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런 행위를 동의하진 않거든요. 저런 연출된 청년 몇 명을 가지고 본인이 윤 어게인이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에게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좋지 않은데 저 행위에 대해서는 일면 이해 가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지금 1호 당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이 이제 대권 후보들이 이제는 영구 제명을 하려고 하는 행위를 하다 보니 본인은 영구 제명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1호 당원으로 영구 결번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윤심, 즉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닌 보이는 손으로 인해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일종의 경고라고 저는 메시지를 읽혔습니다. 그럼 호준석 대변인님, 일련의 과정을 보면 파면 당일에 그러니까 2주 전에는 그래 한번 뭐 해봐라, 나서봐라라고 얘기를 했다가 저 보도 내용만 인용하면 어제 저희 채널의 정치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탈당 없고 신당 참여 안 할 거다. 다음 화면 볼게요. 청년 지지자들의 정책 활동 말리는 것도 이상해. 뭐 다소 이제 애매모호한 말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도 뭔가 파면 당시에는 본인도 여러 지지들의 몫이 있으니까 나서봐라 했다가 본인에 대한 뭐 싸늘한 반응 혹은 여론의 흐름을 보고 뭐 일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바꾸고 한 발 뺐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광장에 나왔었던 수많은 민심이 거기에 또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아까 뭐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고 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그런 상황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저는 그런 공감대 속에 모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건 그 국면이 끝났습니다. 탄핵이 이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그 우리 체제를 지키기 위한 그다음 전선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 그 이제 대통령 선거입니다. 어떻게든 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그것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 오독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있었던 앞에 전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쨌건 그 간판처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했었던 것인데 예. 여전히 그 인식에 머무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시대의 착오인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그 선을 그어야 된다라는 당내에서의 목소리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마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봤었지만 그날 당일에 윤 전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뭐 반영이 됐었던 그런 알겠습니다.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것을 혹시 실제로 이게 이 보도가 사실이었는지도 아직 정확하게 확인 못했어요 우리가. 그런 측면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사실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국민의힘에서 압박이 빗발치고 윤 전 대통령 말씀에 따라 기자회견을 일단 유보했다. 그런데 이 변호인단도 뭔가 뒤에 뭔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것 같아서 본인들이 신당 창당 예고하고 기자회견 자청해서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한 발 빼는 것 같으니까 이걸 보류한 거 아니냐는 취지가 많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간보기 하는 거겠죠. 독단으로 진행한 척하면서 내심 국민들의 반응이 있길 바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아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건 추측입니다만 전화가 되던 사람도 전화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신감 느끼고 혼자 길길이 뛰고 계실 거다. 저는 그런 판단하는데요. 아마 그 지형 속에서 배신감 느끼면서 본인은 창당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겠지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준석 후보의 추론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즘 전화 잘 안 받을 거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배신감 느끼고 본인과 이렇게 갑자기 또 파면된 지 2주 만에 손절하려는 분위기 때문에 그게 신당 창당의 발로가 되지 않느냐는 해석이거든요. 그렇죠. 뭐 저렇게 해석하시는 또 정치권 인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제 뭐 해프닝이다 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상 충격적인 어떤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 신당 창당에 관한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까지도 많은 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했고 뭐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에 찬성하고 동의를 해줬는지는 사실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처럼 어느 정도 일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추정은 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며칠 전부터 국민의힘 그 대선 경선 후보들 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손절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과거로 삼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국민의힘이 관계 손절에 나서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섭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이준석 후보도 관련된 추정을 해본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꽤 목소리를 높였던 게 바로 이번 그 헌법재판소 탄핵 정국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바로 김계리 변호사거든요. 대통령께 부담이 될 수 있어 일단 유보했는데 이 부분을 읽기 전에 아예 김계리 변호사 SNS 화면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김계리 변호사가 보시면 저렇게 저희 채널A 뉴스 A를 캡처를 했어요. 아예 그러면서 당내에서는 신당 창당에 격양된 반응이다라는 저 뉴스 장면을 캡처를 한 다음에 아니 당 망친다고 오늘 하기 전에 잘해서 이길 국리를 하든가
윤 전 대통령 치질을 만들까 잘해라 국힘 이런 표현을 썼는데 최성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지금 김계리 변호사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다는데 그럼 신당 창당에 오해하고 억측이 난무하지 않으면 그게 또 신당 창당입니까? 그러니까 예. 신당이 나온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내는 신당을 창당한다니까 너무 많은 오해 억측이 아니라 너무 많은 이제 말하자면 궁금증이 난무하는 거죠. 근데 예. 그거를 저렇게 말하자면 뭐 그 국민의힘에 이제 그 뭐 책임을 묻듯이 잘해라 국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온당치 않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직 대통령 혹은 예. 이제 특정 정치인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이름을 차용해가지고 성공한 케이스는 딱 하나 친박연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윤심파리에 대한 부정적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이렇게 하면은 자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중심으로 하는 신당이 나온다.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그 구여권 전체가 함께 몰락하는 이건 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을 5년을 잘 마무리한 대통령이 차기 정부를 창출하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나를 밟고 가라고 통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파면을이라는 보궐선거인데 여기에서 윤 대통령이 내 책임을 내가 스스로 한번 국민에게 다시 한번 받아보겠다고 한다는 게 예. 이게 과연 선거 전략상 온당한 일인가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 이제 이거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윤 전 대통령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나는 국힘에서 선출된 후보를 지지하고 앞으로 국힘 모든 당원들은 이분을 중심으로 꼭 대선에서 이겨달라. 이 메시지를 꼭 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어떤 심리적 내전 상태의 분열은 여권 내부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